네, 7회 6절 페이지에 의한 회로 소자와 단합 전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페이저를 이용을 해서 교류 회로 소자의 가장 기본적인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에서의 그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페이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류를 회로에서의 그 전류를 교류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는 루트 2I, 아, I는 루트 2I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전류가 회로에 흐른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순식값 전압이죠. 저항 곱하기 전류 I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I 사인 오메가 T니까 어, 어, 다시 한번 전류를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직렬 회로에서 루트 2I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7의 2.6식이 되겠습니다. 루트 2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전류가 RLC 직렬에 흐를 때 그러면 VR은 RI 해서 그 R은 저항은 위상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트 2 RI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LDT분의 DI죠. 그래서 전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루트 2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우리 6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고 사인 오메가 t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플러스 2분의 파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dt분의 di를 하게 되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바꾸려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10분의 1 IDT를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메가 C 루트 2 I 코사인 오메가 t 세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사인을 만들어주면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처럼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사인 2분의 파이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여러분들은 뭐 이것까지 굳이 생각하면서 복잡한 학생들은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다시 고려를 해주면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 코일에 걸린 전압은 루트 2 오메가 l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i는 그대로 되고 이것을 다시 써보면 루트 2 i 그 다음에 xl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이 xc니까 루트 2 xc 곱하기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코일과 콘덴서는 대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2의 r의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위상이 같았죠. 위상이 같았습니다. 다만 크기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RI 콘덴서인 경우에는 크기는 XL을 곱해주면 되고 최대값은 위상이 전압이 전류보다 코일인 경우에는
코일인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앞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콘덴서인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뒤섰던 거죠. 왜? 코일의 전류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인데 이거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뒤진다, 레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RLC 회로에서 각각 전류와 전압을 이와 같이 순식값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그 페이저를 이용해서 페이저로 표현을 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것을 각각 페이저로 표현을 해보면 저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저항에서의 그 전압은, 순식값의 전압은 VR은 루트 2 RI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였죠. 이렇게. 근데 그때 전류는 어떻게 됐냐면 I의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를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굵은 글씨로 써야 되죠. 페이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료값의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현됐으니까 시료값은 이거죠.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주니까. 그리고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전류를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VR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값이 크기니까 이렇게 RI,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그 전류를 페이저로 표시하면 시료값 곱하기 세타가 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R 곱하기 I의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뭐랑 같아요? I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I. 단 V와 VR과 I는 페이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교류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저를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직류처럼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하면 그냥 R 곱하기 I. 바로 이게 우리가 직류에서의 그 오음의 법칙 V는 이꼬로 RI하고 유사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제 코일을 살펴보면, 코일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페이저로 살펴보면, 네. 이것은 이제 그 저항인 경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항인 경우, 페이저로 표현되면 인가되는 전압 V는 전류 I가 되고,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압과 전류, 저항만 있는 회로인 경우에는 위상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분석을 할 때 전류의 위상, 전류의 페이저는 전압의 페이저와 뭐가 다르냐면 크기만 다르죠.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저항 곱하기 전류 페이저가 되니까 이것은 크기만 변환하는 거고, VR과 I는 같은 페이저입니다. 같은 위상. 실제로. 그래서 항상 교류 회로에서 어떤 전류의 크기가 아니라 위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항양단의 전압을 스코프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류와 똑같은 페이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의 저항만 있을 때, 즉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페이저로. 5옴, 저항이 5옴이죠. 5옴의 저항 회로에 순식값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이 부분이 최대값이구나. 시료값은 10이구나.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60도고 오메가가 2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흐르는 전류를 페이저와 순식값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전류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전압을 우리가 무엇을 해? 이 전압을 일단 페이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을 페이저로 바꾸려면 시력값과 위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시력값과 위상으로 변환해 줘야 되니까, 시력값은 10이고, 위상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0도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60도. 각도로 표현해도 되고, 레디안으로 표현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각도로 표현해주면 쉽겠죠. 자, 그랬을 때, 전류, 우리 I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페이저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R은 얼마로 했어? 5죠. 5. 저항은 위상에 영향을 안 주니까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했을 때는 5는 요 크기만 영향을 주니까 2의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류의 페이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식값을 바꿀 때는 오메가하고 사인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쭉 계산을 할 때 마지막에 비정연파하는 챕터 위에는 회로의 전압 전류는 항상 같은 오메가 각속도를 사용을 합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실험을 강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순식값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순식값과 페이저를 서로 변환하는 것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순식값은 페이저의 그 시력값에다 루트 2를 보태면 최대값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오메가는 여기서 20이었죠. 그래서 20t에 마이너스 60도니까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전압을 우리가 순서는 전압을 그 페이저로 바꾸고 변환하고 페이저에서 연산을 하고 다시 이것을 순식값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죠. 순식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것은 이제 순식값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페이저 연산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부분은 순식값이죠. 실제로 실험하고 할 때는 순식값이에요. 순식값. 그래서 이것을 페이저로 페이저로 변환하는 것을 복소수 공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는 페이저로 표현이 되죠. 페이저로 표현되는 거죠. 나타내지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얻으면 다시 이렇게 그 페이저를 순식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순식값을 페이저로 바꿔서 복소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거죠. 각종 연산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삼각함수 연산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순식값이죠. 순식값. 최대값이라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어떤 그 파형을 계산한다든가 연산을 한다든가 할 최종 결과는 순식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순식값. 순간순간 바뀌는 이런 순수값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각함수 연산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것을 페이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공간으로 넣어서 여기서 그 생각함수 연산이든 아니면 그 지수 연산이든 또 직각좌표 연산이든 극좌표 연산이든 이렇게 연산을 해서 여기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복수수 연산을 하는 겁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것을 순식값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순식값을 바꿔줄 때 이때는 사인을 떼고 이때는 생각하면서 사인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면 문제 해결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터에서의, 그래서 인덕터에서, 그 페이저를 변환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코일인 경우에 코일의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전류가 루트 2i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다. 코일을 통과시키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됐어요? 루트 2의 오메가 L i의 사인 오메가 t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였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입니다. 즉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앞서 있죠. 그리고 크기는 이게 루트 2i인 경우에 오메가 L을 곱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항인 경우에는 저항을 곱해서 최대값이 됐지만 코일인 경우에는 그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유도성 루에턴스이기 때문에 XL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크기가 되겠죠. 오메가 Li. 그리고 플러스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것이 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메가 Li 플러스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 어떤 주어진 복소수에서 A 플러스 JB 여기서 J를 곱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 페이저가 이제 복소수가 J를 예를 들어서 이게 A다. 그럼 한 번 곱할 때마다 1, 2가고 90도씩 곱하기 J를 하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씩 회전을 하는 거였죠. 시계 반대로 한 번 곱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J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J를 곱해주게 되면 요 2분의 파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여기다 J를 곱하고 요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없앱니다. 그래서 없애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L I 곱하기 J의 세타 이렇게 바뀌죠. 근데 I 세타는 바로 뭐가 돼요? 바로 I 세타는 I의 페이저가 되죠. 그래서 J 오메가 Li로 바뀌는 겁니다. 즉 코일인 경우에는 복소수가 J O L 오메가 L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J를 곱해주게 되면 코일의 그 페이저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R 곱하기 I는 물론 이제 전류의 페이저였죠. 시루값에다 세타였고 그러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를 곱해주고 오메가 L I를 곱해주게 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J를 곱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크기는 오메가 L 바로 코일 저항이죠. XL 우리가 하는 유도성 루액턴스 단위는 오음이었고 이렇게 해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페이저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저로 표현된 거죠. 전압 V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V는 여기서 여기 L이 빠져있네요. VL은 J 오메가 Li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전류가 이쪽에 있으면 J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VL이 되는 겁니다. 즉 저항인 경우에는 페이저가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저항의 전압도 바로 같은 방향으로 VR이 있었는데 코일인 경우에는 전류가 이쪽에 있고 그러면 90도 VL은 전류 곱하기 J 오메가 Li 이렇게 되는 거죠. 90도만큼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전류가 있으면 코일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빨리 가는 거죠.
빨리. 이게 이렇게 회전을 했죠, 아까.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전류는 여기 있는 겁니다. 90도만큼. 빨리 가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사인 정연파가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 페이저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돌아왔죠. 네.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페이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콘덴서인 경우를 코일인 경우에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 이 헨리가 1이죠. 2죠. 그러니까 L 값이죠, 이게. 그리고 순식값으로 이와 같이 표현됐어요. VT 최대값 마이너스 이 전압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를 페이저와 순식값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제 L 값이 2고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V는 시로값은 10이죠. 그리고 위상이 50도 마이너스 80도 80도가 마이너스 80도가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압이 페이저로 표현된 전압이 전류에 이제 인가가 되면 아까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 I가 됐어요. 그럼 결국 I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전압을 코일에 걸린 전압 그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J 오메가 L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전류 I는 J 오메가 L 전압이 V죠. 이게 V니까 10 마이너스 80도. 이것을 연산해 주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연습 많이 했던 복소수 연산을 해주면 되죠. 이것이 이제 복소수 연산의 극좌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L. 여기처럼 J 오메가 L. J 오메가는 50이었죠. 여기서 이게 오메가니까 20. 이렇게 해주면 이 연산은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이니까 그 분자 분모에 J를 곱해주게 되면 J를 곱해주게 되면 밑에 분모는 J제곱이 되고 위에 J가 되죠. 그러면 J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00분의 10 그러면 어떻게 돼? 0.1이 되겠죠. 마이너스 30도는 그대로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J를 곱해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복소수 연산을 할 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J를 곱해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해 주는 거죠. 90도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마이너스 80도니까 뭐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80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J를 곱해주면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더해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90도니까 결국 전체로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70도가 되죠. 이렇게. 곱하기 J를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각도를 더해주는 거고 90도씩 더해주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J를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70도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0.1 마이너스 170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콘덴서인 경우. 콘덴서인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면 아까 콘덴서인 경우에는 전류가 루트 2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일 경우에 암페어와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를 때 콘덴서의 전압에 걸리는 전압은 순식값으로 표현되게 되면 오메가 c분의 루트 2i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게 이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순식값인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인 경우 우리가 앞에서 회전 연산을 할 때 회전 오퍼레이터는
시계 방향으로 더하면 플러스 2분의 파이지만 플러스 곱하기 j1을 하면 j1로 나눠주게 되면 나누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씩 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씩 회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신에 우리가 j1로 나눠주는 것을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c 이와 같은 각도로 되어 있는 것을 j1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j로 나누면 분자분모에 곱해주게 되면 j제곱분의 j가 되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를 I 곱하기 이렇게 페이지로 표현하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있는 것처럼 j 오메가 c 분의 1의 I가 VC는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를 위에다 올리면 이것처럼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되는 거고 또 이 j 오메가 c를 양쪽에 곱해주게 되면 이것처럼 i는 j 오메가 c v 이런 식으로 전류를 이제 곱셈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류가 여기 있을 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것처럼 j 로 나눠주게 되면 나눠준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는 거니까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콘덴서인 경우에는 전류가 전체적으로 그 정연파 교류가 진행하는 게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여기 있을 때 전압이 콘덴서에 걸린 전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콘덴서인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인 경우도 간단하게 페이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얘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페러드 이게 C 값이죠. C 값. 그래서 순식 값이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오메가 t 10 루트 2 사인 50t 마이너스 80도일 때 전압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C분의 1 I 페이저로 표현됐을 때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러면 일단 전체 전압은 이걸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10 마이너스 80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래서 전류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V 이렇게 곱해주면 됐죠. 그래서 오메가 값은 앞에서 50이고 C 값은 2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의 크기, 전압의 페이저는 이것처럼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80도니까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J의 오메가의 C 값에 그 다음에 V 해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J의 이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J가 이제 앞에 들어있으니까 크기를 이제 세우려면 J를 곱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J를 곱하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더해주니까 이거다 90도를 더해주게 되면 플러스 10도가 되겠죠. J를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회로에서의 전류의 페이저죠. 그러니까 전류가 1000에 10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순식값은 우리가 페이저를 아까 그 순식값을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 1000에다가 루트 2를 곱하고 사인 오메가가 50이니까 50t 10도 10도니까 플러스 10도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바로 캐패시터의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순식값과 페이저를 또 페이저에서 순식값을 하는 부분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LC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만 알면 얼마나 복잡한 애로든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표 7.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 7-1을 보면 바로
이 관계를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순식값을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페이저로 표현하는 방법. 페이저는 결국 이제 복소수의 그 극좌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그 시력값으로 크기를 표현하고 각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분은 J오메가, 그러니까 L 값, J오메가 L 같은 경우에 DT분의 D였죠. 그리고 콘덴서인 경우는 적분. 그래서 J오메가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고, VL,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페이지로 표현하게 되면, 크기만 표현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J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오메가 Li.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렇게 또 가져간다. 또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것을만 따지면 됩니다. 콘덴서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그, 그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순식값을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을 페이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그 크기는 시력값이니까 루트 2를 나눠주게 되면 위에 있는 루트 2는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페이지로 표현하게 되면 J오메가 C로 나누는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알면 그럼 전체 전압 그 R, L, C에 걸리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C에 걸리는 전압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LC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육정에서 다룰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했는데 페이저를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을 곱해주면 되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C분의 1로 곱해주면 된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저항을 곱해주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복수수 연산만 할 수 있으면 교류 해석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교류 해석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소 임피던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있을 때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교류 회로에서 복수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를 VI로 표현하고 페이저인 복수를 표현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P는 Z, 즉 복소수가 된다. 이것을 복수 임피던스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류 I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관련 전압을 V로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V는 어떻게 돼요? VR 직렬회로 따르면 VL 더하기 뭐 VC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곱해주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에 이것을 뭐 전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I분의 V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R 더하기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곱하기 I가 되겠죠.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이것이 결국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우리가 7장, 6장에서 배웠던 임피던스. 즉, 저항만 있는 회로는 저항인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RLC 직렬 회로다 그러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RLC 직렬 회로인 경우에,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J, X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X다. 리액턴스죠. 그래서 요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그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혈액에 흐르는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복수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R 더하기 JX.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크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다룰 텐데 임피던스는 이렇게 전압을 저항으로 이렇게 직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저항이라고 했고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6장에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임피던스를 이제 복소수로 이제 구했을 때 그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전류로 나눠줬을 때 관계가 되고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런 형태로 직류에서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상각은 우리 그 책에 있는 대로 전압이 크기가 V고 그 다음에 위상이 세타1이고 전류가 크기는 I고 위상은 세타2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Z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I분의 V가 되니까 크기는 I하고 V를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그 극좌표 형태니까 위상각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위상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2. 우리가 극좌표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B 나누기 A다. 그러면 이거는 크기는 A고 각도는 알파고 크기는 B고 각도는 베타일 때는 B분의 A가 크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했었죠. 극좌표 형태의 복수수 연산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8장에서 이 페이지를 이용한 회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의 표현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Z는 R 더하기 JX. 결국 이것을 우리가 복수평면에 그려보면 R은 이렇게 실수축에 있겠고 이것은 허수축에 있겠죠. J축의 크기니까 X. 결국 임피던스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세타가 되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결국 R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의 개수, 즉 저항과 리액턴스의 그 페이지 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지 합으로. 그리고 세타는 여기서 이게 결국은 R이 되고 이게 X가 되니까 아크 탄젠트 R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복소 임피던스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RLC 직렬 회로가 아닌 R과 L과 C만 각각 또 살펴보면 임피던스 개념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R만 있는 회로에서는 이와 같이 VR은 RI 이렇게 되니까 이때 I 나누기 VR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저항만 있을 때의 임피던스. 그리고 코일만 있을 때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VL은 J오메가 L 곱하기 I가 되니까 이때의 그 임피던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J오메가 L이죠. 즉 코일만 있을 때는 J오메가 L이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교류 저항, 코일 저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일 저항. 그리고 콘덴서인 경우에는 VC는 J오메가 C분의 1분의 I 이렇게 되니까 I를 VC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j 오메가 c분의 1로 또 표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게 결국은 xc가 되는 거죠. xc가 되는 거죠. 이게 xc죠. 오메가 c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복소수로 임피던스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결국 임피던스가 RLC가 다 있을 때는 R 더하기 JX가 되고,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페이지로 그려보면 복수수 형태니까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R이 이렇게 되고, XL은 오메가 L은 이쪽에 가 있고, 사실은 오메가 C분의 1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가 결국은 XL과 XC의 차가 전체 X가 되는 거죠. 전체 X가. 예. 그래서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위상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RLC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크기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임피던스는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X값이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임피던스와 크기가 단위는 임피던스니까 오음이죠.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수 임피던스와 그 다음에 페이저, 결국은 7장에서 다뤘던 부분은 복소수 연산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순식값으로 표현되는 교류 회로에서 이것을 페이저로 변환을 시켜서 결국 복소수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순식값으로 이제 바꾸는, 페이저를 순식값으로 바꾸는 그 원리를 이제 바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복소수로 이렇게 페이저로 변환을 하게 되면 j 오메가로 나눠주거나 곱해주거나 이런 연산만 하고 복소수 연산만 하지 사인 코사인은 일체 없었죠. 맨 마지막에 바꿀 때만, 순식값을 바꿀 때만 이제 삼각함수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페이저에 의한 회로 소자의 전압과 전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